대장암 3기. 남의 일로만 알았던 그 두려운 병명을 알게 된 지 닷새 만에 류계희 씨는 병상에 누운 몸이 됐다. 이제 몸속에 퍼진 암세포를 떼어내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계희 씨. 그녀에겐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다. 건강하게 보이는 그 아이들은 그러나 선천적으로 자폐증이라는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계희 씨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린 열심히 키웠는데 하느님 왜 상을 안 주고 이렇게 벌을 주시네. 그래 왜 상을 안 주고 이렇게 험한 벌을 주시냐? 응?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를 대수술. 자꾸만 혼수 상태로 떨어지는 의식 속에서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제가 이 병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쌍둥이 형제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조금만 더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2년 전부터 가끔 통증이 찾아오곤 했다. 그래도 계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만 여겼는데 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이 보름 전. 조직 검사와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계희 씨의 병이 대장암, 그것도 이미 말기라는 선고를 내렸다. 청천벽력이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응? 이대로 아내가 시한부 삶을 살게 된다면, 아니 만에 하나 수술이 실패로 끝나기라도 한다면 아내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잠 한숨 청하지 못하고 남편 오철균 씨는 가슴을 온통 한숨으로 채우고 있었다. 청주시 산남동 주공아파트.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엄마 아빠가 지켜봐주지 않는 아침을 맞았다. 암 수술을 앞두고 계희 씨가 그토록 마음에 걸려한 쌍둥이 아들 운진이와 유진이 나쁜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 얘는 학교 안 가? 들어가야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씻어. 나 시내버스 타고 가야죠. 옷 타고 하려고? 들어갈 거야. 그래, 옷 타고 가. 운진이 이불 얼른 캐. 응? 쌍둥이 형인 운진이는 일어나면서부터 줄곧 짜증이 나 있다. 늘 곁에 있던 엄마가 없기 때문일까? 잘해야지. 이용아 밀었잖아. 내가 밀기는 뭘 밀어 이 새끼야. 이거 밀었잖아. 딱 반. 엄마의 수발에만 익숙했던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따라 운진이는 실수도 연발이다. 반도의 중심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일어서. 무슨 일인지 심술이 난 아이는 자꾸 이모의 애를 태운다. 이번엔 머리를 감지 않겠다는 운진이. 머리를 왜 감는데? 빨리 접고. 머리를 왜 감는데? 창피하잖아. 학교 가면 냄새 나잖아. 빨리 감어 얼른. 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운진이와 유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장애아였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폐증. 신체는 너무나 건강한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장애하라니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엄마들에게처럼 쌍둥이는 계희 씨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식들이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분명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새 16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나이. 온진이와 유진이도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예쁜 사람을 만나면 낯선 사람이라도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걸 유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고맙습니다.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청주 성신학교. 온진이, 유진이는 매일 아침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이나 일찍 등교한다. 담임 선생님의 개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다. 특히 온진이의 수학 실력은 일반 학교 아이들 못지않은데 70은 어떻게 해서 5루트 3이 되었지? 25 곱하기 3이니까요. 5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5루트 3 더하기 15 이렇게 돼요. 이제 참 잘했어. 유진이 들어가. 오유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쌍둥이. 자폐증이 나아지면서 선생님과 케이씨 부부는 쌍둥이를 일반 고등학교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루트 5. 정서 장애를 가졌다고는 해도 온진이와 유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 형 온진이는 수 계산 능력이, 동생 유진이에겐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감각이 있다. 아이들은 계속 특수학교 생활을 해왔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였다. 그래서 케이씨는 쌍둥이 아들을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고 싶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한 사내 아이를 둘씩이나 얻었다고 모두들 축복해줬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5살이 되도록 말문을 열지 않았다. 그제서야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정서장애라는 걸 알게 됐고 자폐증 치료를 위한 교육에 매달렸다. 다행히 아이들은 조금씩 나아졌다. 결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은 케이씨의 사랑 때문이었다. 마침내 수술하는 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라고 했다. 수술만 무사히 끝난다면 지금의 케이씨 부부에겐 자식들이 장애로 태어난 슬픔과 원망마저도 너무나 소중한 살아야 할 이유인데 병상을 털고 일어나 부둥켜 안아야 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혼자 떠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케이씨는 자꾸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는다. 온진아, 엄마 오늘 아침에 수술하고 올라?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수술한다고. 네. 그러니까 온진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어머니 사랑해요. 온진이 엄마도 사랑해. 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폐증. 하지만 온진이와 유진이는 조금씩 자폐증을 극복하고 있다. 엄마는 그런 쌍둥이 아들이 내심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같은 정서장애아라고 해도 혼자서는 양치질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온진이와 유진이는 그런 친구들을 도울 줄도 안다. 그것은 이제 온진이와 유진이가 자폐라는 자신만의 닫힌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춤추는 걸 좋아하는 온진이는 음악만 들리면 춤을 춘다. 일반 학교의 교실 같으면 환호성이라도 터질 만도 하건만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 자폐 아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고립된 세상 속에서 온진이와 유진이는 이제 발을 빼려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자, 인사 한번 해보자. Good afternoon, class. Good afternoon, Jenn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m not fine, thank you. Why not? Because my mommy is in the hospital. Why? 암으로. 쌍둥이 형 온진이는 내내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어쩌면 온진이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암과의 사투에서 이겨만 준다면, 그래서 온진이를 지켜봐 주기만 한다면. Okay, what color? Green, please. 아침 7시, 예정대로 수술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 암이라는 병마를 상대로 게이 씨는 이제 맞서 싸울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잠깐만. 응? 이겨야 돼? 응? 꼭 나을 거야. 그러나 수술실로 가기 위해 침대를 옮기자마자 울음이 터지고 만다. 그래, 아빠 옆에 있을게. 두려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이대로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결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과 남편과 16년을 지켜온 가정이란 보금자리를 앗아가려는 병마. 그 강적 앞에서 게이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만 같은데, 게이 씨는 과연 쌍둥이 아들과 남편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쌍둥이 아들의 뒷바라지만으로 허리가 휘게 살아온 아내였다. 호강이라도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이 있었다면 남편 철균 씨의 마음이 이리도 점여오지는 않았을 텐데.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지만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아이들과 가정을 끌어안았다. 정말이니까 참. 식탁 위에 꽃병을 갖다 놓는 걸 또 잊었군. 뭘 극적거려야지. 뭔 저런 바보. 아내는 여리면서도 강한 여자였다. 어머니로서의 아내는 특히 그랬다. 그런 아내가 있어 철균 씨 또한 믿음직한 가장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암이라니. 먼저 해줘, 빨리 와. 먼저 해줘야지. 너가 안 가?
하필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고 내 아내란 말인가.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겨우 2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로 오기 전 청주의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아내였다. 4시간이 넘게 걸린다던 대수술이었는데 철균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수술이 끝났는데요. 너무 빨리 끝나셔서 보호자님들이 혹시 좀 저 안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염려하셔서. 안 그렇죠? 잘 끝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빨리 끝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재차 확인해도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다. 그제서야 남편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아내를 기다릴 수가 있었다. 수술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고 했다. 다행한 일이다. 우선은 통증과의 싸움이 문제였다. 시시때때로 고통이 게이 씨를 엄습해왔다. 상대는 게이 씨 부부에게 아주 오래고 힘든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가 가장 염려하는 것도 재발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많이 아프면 항상 제 얘기하세요. 진통 제가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 한 이틀밤만 아프면 됩니다. 한 일주일 뒤면 집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얼마나 오랜 고통의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일까? 깨끗이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수술 당시의 암세포는 이미 대장에서 난소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시작부터 겁이 나는 싸움. 그러나 온진이와 유진이 쌍둥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게이 씨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 어느새 성큼 여름이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게이 씨가 참석하지 못한 채 아이들의 운동회가 열렸다. 네, 우리 성신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공군사관학교 군학대 아저씨들이 오늘 성신학교에 꿈들의 한마당에 그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오지 못한 운동회. 온진이 유진이에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온진이 유진이도 드럼이며 트럼펫 연주를 할 줄 안다. 악기라면 뭐든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게이 씨가 배우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데 운동장을 달려봐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춰봐도 웬일인지 신이 나질 않는다. 언제나 구경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엄마를 오늘은 볼 수 없기 때문일까. 사랑하는 어머니께, 사랑하는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지금 학생 대표인 운진이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읽는다. 어떠세요? 어머니, 제가 만나뵈러 갈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도 항상 건강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치료하시고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1998년 5월 1일 사랑하는 아내 오은진 올림. 5살이 되도록 말도 하질 못하고 엄마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아들. 그 아들이 쓴 편지는 언제나 엄마 개희 씨에게 가슴 벅찬 기쁨이었는데. 운동회가 끝난 저녁, 선생님들이 온진이 유진이에게 외식을 시켜주기로 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은 엄마가 돌보지 않는 며칠을 보낸 것이다. 나이는 16이지만 아직도 6살 박이처럼 세심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너 뭐 하시네? 이거는 땡큐. 콜라. 나도 콜라. 콜라 내주세요. 쌍둥이 두 아들에게 그림자나 다름없었던 엄마. 개희 씨의 투병 소식은 아이들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정서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먹는 욕심이 대단하다. 탈이 나도록 먹지 않게 그 식욕을 통제하는 것도 엄마의 할 일이었다. 유진아, 어제 아빠한테 전화 왔었어? 어제 병원에 전화했니? 엄마한테? 어? 했어? 엄마 뭐라 하시든. 아니 누가 좋을까? 유진이 잘 돌봐주고 있다고. 유진이만 잘 돌봐주면 돼? 쟤는 좀 보면서 이야기하자. 어? 유진아. 먹는데 맛있게. 아무리 나아졌다고는 해도 역시 정서장애아라는 한계 속에 있는 것일까. 어머니 개희 씨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마음이 무겁다. 나 시내버스 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집에 갈 때. 네. 내일은 스쿨버스 타야 해. 아니 내일 타자. 하지만 개희 씨가 떠난 이후로 아이들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전에 없이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다시 자폐증이 심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했다. 마음속으로부터 아이들은 난생 처음 엄마가 곁에 없는 상황을 견뎌내기가 벅찬 듯했다. 일요일, 이모는 온진이 유준이를 데리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수술이 무사히 끝난 개희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천방지축 아이들이건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모는 이모대로 내내 말이 없다. 새삼 차창의 풍경들은 왜 저리 눈이 부신 것일까. 개희 씨가 어머니! 집을 떠난 지 일주일. 아이들은 그렇게 작고 약해진 어머니! 엄마를 만났다. 보고 싶었어. 엄마. 어머니 말할 수 있어요? 온진이가 보기에도 개희 씨의 상태는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 보였다. 행여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서울까지 먼 길을 찾아온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엄마는 내심 그것이 걱정이었다. 엄마. 무엇을 먹어야만 합니까? 피아노 쳤어? 피아노는 쳤습니다. 안 쳤. 동생 유진이는 형보다 자폐증이 심하다. 그래서 아직 형만큼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천방지축인 아이. 철없는 유진이의 모습이 엄마 개희 씨의 가슴을 더 꽉 막히게 한다. 그러나 형인 운진이는 다르다. 엄마, 이렇게 처음 볼 줄 몰랐어요. 나 이를 보면 눈물 나와요. 그랬잖아,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은 하지 마. 조용히 해봐요. 엄마, 저희 가끔 밤에도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속힐 때마다, 이렇게 자기는 때마다 내가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어머니를 잘 생각하고 있었어요. 빵도 내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죽을지는 어머니가 돌아갈지는 모르니까. 개희 씨는 다시금 가슴이 아파온다. 보통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안아주고 쓸어주고 싶었던 쌍둥이 아들. 이사님.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는 늘 형인 온진이보다 철없는 동생인 유진이가 더 마음에 걸리는데. 엄마는 위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네. 너 때문에 인마 제일 큰일이야. 네가 운진이보다도. 제가 비행기티 회사장입니다. 회사장입니다. 유진이가 엄마 치료할 수 있어? 어떻게 치료할 거야? 어? 철없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유진이. 내 아들. 엄마가 일어서지 않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돌아가고 혼자 있는 시간 밀려오는 두려움은 개희 씨도 어쩔 수가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툭툭 털고 일어서겠다고는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유진이는 음악적 재능이 남다른 아이였다. 자폐에게 무슨 피아노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개희 씨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게 한 지 어느새 6년. 유진이에겐 꿈이 생겼다. 물론 엄마 개희 씨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꿈.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는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 예고 시험 몇 월 달이라 그랬어? 10월 달. 유진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은데? 응?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뭐? 음악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 천천히 얘기해봐. 유진이가 천천히 얘기해봐. 선생님 알아들을게. 왜 가고 싶어? 음악이 있으니까. 유진이가 예술고등학교에 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이를 피아노 연주자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 온진이 유진이가 일반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개희 씨와 아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온진이가 주산 자격증을 따고 영어 회화를 배우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더 이상 자폐아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격리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온진이와 유진이가 일반 학교 학생들과 직접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었다. 혹시 따돌림을 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만 더해주는 건 아닐까? 그러나 형들은 온진이, 유진이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온진이, 유진이 또한 즐거워했다. 요번에 유진이가 빨리 갔어. 딴 데 정신판이라고. 유진이가 빨리 갔어. 박자에 맞게 가야 돼. 박자에 맞춰서. 어? 네. 아시겠다. 엄마 개희 씨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 선택이 잘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도 장애아가 아닌 아이들도 이렇게 합주를 하듯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부모만이 감싸 안아야 하는 냉담한 현실 또한 달라지기를 바란다. 뭐하냐? 일주일이면 퇴원할 거라고 했지만 수술을 받은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있었다. 많이 나왔어 병원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대로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 통증이 덜해지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면서 개희 씨에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 남편은 직업인 택시 영업도 그만둔 채 개희 씨 곁에만 있으려는 것이다. 애들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손을 봐줘야 되는데. 잘 될 거야. 응? 재발이 안 돼야지 된대. 한 2년 안에 재발되면은 수술도 못 한대.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견뎌야지 되는데. 울지 말고. 응?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해 약속을. 울지 말고. 그만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사는 것도 야속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만 모든 일이 이렇게 몰려 들어와 있는 거지. 남편에게 푸념하고 짜증조차 내지 못한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개희 씨의 마음은 약해져 있는 것이다. 어느새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너무 파래졌어. 올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세상에 한 30년 있었던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개희 씨의 곁을 스쳐가고 있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오고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이것으로 힘든 시련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기를 눈부시게 푸르러서 슬픈 녹음 속에서 게이 씨는 퇴원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줌마, 나 갈게. 가서 온전히 잘하고 잘 이겨내요. 아이고 울지 마. 차를 잘 버티고 가셔. 할머니도 안녕히 계시고요. 빨리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네, 안녕히 가시고 건강하세요. 네. 퇴원이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 동병상련인 그들이 게이 씨의 퇴원을 축하해줬다. 당당하게 암을 물리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내의 병수발 때문에 내내 서울에 머물렀던 남편의 개인 택시도 오랜만에 청주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운명. 가끔 휘어진 길을 만나거나 캄캄한 터널에 들어서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앞으로 달리는 일뿐이지 않은가. 이 암담한 운명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가 이길 것 같으니 유진아 저기서. 게이 씨가 집에 돌아오자 집안에도 아이들에게도 금세 따스한 기운이 스며왔다. 한번 지켜봐야 알겠어? 예. 그럼 너 엄마 병원에 가고 안 오는 게 좋아? 통증만 없다면 암 수술의 기억 같은 건 그저 나쁜 꿈으로만 여겨질 텐데. 솔직히 말해. 어떤 게? 처음에는 붙었는데. 아니, 너 엄마 없을 때, 응? 이모 말 잘 듣고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예. 거짓말 안 해. 옷도 네 맘대로 입고 가려고 그랬었다며. 응? 왜 그랬어? 이만큼 와봐 여기. 응? 너 왜 할머니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다 해서 이 똥개야. 아, 니는 그 자유를 느끼니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유를 느끼겠대? 예. 그럼 엄마 병원 가고 오지 말까? 아니에요. 본격적인 투병은 이제부터였다. 잃어버려? 하지만 쌍둥이 두 아들의 곁에서라면 게이 씨는 절망을 느끼지는 않았다. 네. 얼만큼 좋아? 많이 좋아요. 엄마. 응?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쌍둥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야 이제 너네들 네.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데 네. 소원 빌어봐. 소원 해봐. 어머니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항암 치료를 또 잘 되게 해주세요. 손 손에 쥐고 아멘. 끝이야? 네. 16번째 맞는 쌍둥이의 생일. 게이 씨는 그렇게 그녀의 소중한 일상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쌍둥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든든하게 자식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돼지야. 엄마인데. 어렸을 때 너 이거 다 아빠 거야. 했어 안 했어? 이거 먹어. 아. 힘든 야, 것을 이거 감추고 먹어. 남편은 웃고 있다. 아.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저 사람은 또 어쩔 것인가. 야. 너도 말해봐. 엄마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공부도 잘하게. 뭐를 사랑해? 잘하겠습니다. 뭐를 사랑해? 어머니. 김밥. 이거. 김밥을 사랑해. 해봐. 엄마. 온진이 유진이의 생일날 게이 씨는 다시 한번 모질게 마음을 다잡는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가정을 위해서. 온진이 유진이에게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어느새 쌍둥이의 연주 실력이 고등학교 형들과 어울려 공연을 해도 좋을 만큼 된 것이다. 설레며 기다린 공연 날이 바로 오늘.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온진이와 유진이가 저 속에 있기 위해 멋지게 트럼펫이며 트럼본 같은 악기를 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렇게 온진이, 유진이가 평범한 아이들 속에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개인 씨의 소망이었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목받는 삶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들 곁에 내 아이들이, 수많은 온진이와 유진이가 다가가는 것을 오늘처럼 따스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뿐.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연이 끝나고 개이 씨는 서러울 만큼 자랑스러운 그녀의 아이들을 안아준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젠 정말 조금씩 온진이, 유진이에게 엄마로부터 홀로 서는 연습을 시켜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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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